자,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 모든 수업을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가지고 또 복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금 이 과목은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죠. 까딱 놓치면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2D 도면을 작성하는데 2D 도면 작성 이 작성은 CAD로 하고 계시죠. CAD로. 그런데 이제 이 CAD로 그림을 막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규칙에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기계제도라고 그러고 보통 기계제도라고 그러고 이 기계제도라는 거는 KS를 배우는 겁니다. KS를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지난주에 배웠던 뭐 투상법이라든가 삼각법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번 주에 배우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거는 공차라는 개념입니다. 공차 이제 공차를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토러런스 해가지고 맞는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TORLENC 토러런스 틀리면 나중에 제가 스펠링을 바꿔놓을게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그 IT 공차라는 것도 나오는데 IT 공차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I는 뭐 인터내셔널은 뭐 국제적인 거지. 국제적인 거.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요거 한번 바로 제가 한번 볼까요? 그 IT 공차라고 그러면은 그 국제 공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요새 뭐 기억력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래서 이제 요런데 이제 기계제도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나온 책인데 우리가 이제 IT 공차 이렇게 이제 뭐 검색을 해본다면 다른 것들이 좀 나오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오늘 쭉 배우실 겁니다. IT 공차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제가 틀렸네요. TOLERANCE A라고 R하고 헷갈렸네요. TOLER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TOLERANCE 이렇게 이제 LERANCE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기계 쪽에서 상당수가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들은 조금 이제 익혀놓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차 그러면은 우리나라 KS의 공차를 얘기하는데 공차, IT 공차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토러런스 국제 공차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공차로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일반 공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반 공차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일반 공차는 아침에 제가 도면을 다시 하나 드렸지만 자, 아침에 제가 도면을 드리고 꺼버렸나요? 도면을 하나 이제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아침에 드린 걸 켜볼게요. 이분이 잘했다고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운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숫자만 있는 치수도 사실은 공차가 생략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일반 공차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KS 사이트 가서 표준 규격을 KSB 기계 ISO 2768을 검색을 해보면 일반 공차 해가지고 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공유 폴더에 보면 요런 이제 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겁니다. 필요성도 아시겠죠? 이게 있는 이유가 사람이 또 기계가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정치수로 똑같이 만들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수로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 공차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한번 봅시다. 오늘 드렸던 것 중에서 또 이제 8이나 16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중간급으로 보면 그럼 선생님 이 도면이 무슨 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는
어제 드린 큰 도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드린 큰 도면. 어제 드린 큰 도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어제 드린 큰 도면 하단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주서에 보통 제일 처음에 어떤 공차 정도를 따르게 된다 그런 걸 보통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드린 큰 도면 같은 거에 정식 도면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게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일반 공차. 그러니까 공차 부분도 부분을 조금 나눠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공하는 곳, 가공부, 가공하는 곳, 우리 표면 거칠기 표시막 되어 있는 곳 있죠. 가공 지시가 되어 있는 곳은 KSB ISO 2768에서 M이다라고 한 이게 M이다라고 한 요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중간급이다 이겁니다. 중간급이다. 보통 안 적혀 있거나 그러면은 보통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를 하나 외워두면 좋겠네요. 30이면 한 0.2, 30까지는 한 0.2, 120mm까지는 한 0.3. 요 정도 이상이나 이하는 뭐 크게 쓰일 일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수에서는 0.2나 0.3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차를. 자, 요거 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데 제품 중에서 0.2나 0.3의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안 되는 부분. 그런 데는 요렇게 이제 정밀 공차 내지는 정확한 공차를 적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면 어제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게요. 13보다 크면 안 되고 원래는 13.2가 돼도 되는데 13보다 크면 안 되고 약간 작은 거는 허용한다. 100분의 2 정도 작은 건 허용한다. 이유가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의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그림 보셨죠? 이런 그림. 그래서 뚜껑의 이 부분이 바닥이 여기인데 오늘은 또 조립에 관해서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립. 얘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어떤 부품을 끼웠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에다가 어제 우리가 그렸던 이 구멍에다가 이 부품을 쑥 넣어 놓으면 뒤로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종이컵 이래 있을 때 어떤 고정 장치 없이 쑥 뒤집으면 이게 잘 안 빠져. 이게 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쑥 빠질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못 빠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요 부품에다가 이렇게 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돌려서 보여드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링 같은 홈에다가 스냅링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고정용으로 걸어버린다. 이렇게 걸어버린다. 나중에 이거는 쉬는 시간에 가시면서 저 앞에 통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 아니면 뭐 아무데나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린 어떤 부품의 용도가 이제 스냅링 같은 거라고 해서 이 부품에다가 이 부품을 싹 조립해 놨는데 이게 흔들리거나 뒤집어져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부품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그런 링을 탁 걸어 놓으면 이제 안 빠지겠지요. 링을 탁 걸어 놓으면 이제 이게 크기 때문에 안 빠진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요게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 표시.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일반 공차를 준다면 일반 공차 여기가 13이니까 12.8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0.2 또는 0.2 플러스 0.2가 될 수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0.2가 커진다면은 야가 걸리는 게 이 밑에 가서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2mm만큼 덜렁덜렁 거리겠죠. 뭐 덜렁덜렁 이렇게 덜렁덜렁. 또는 더 심각한 거는 얘가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3이 아니고 12.8로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홈을 얘가 아니 거꾸로네요. 얘가 작게 만들어진다면 얘가 밖으로 쑥 튀어나올 것이고 이 홈이 크게 만들어진다면 이 홈이 크게 만들어진 이 홈이 이 밖으로 못 나오고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홈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홈을 끼우지도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조립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조립 그림을 보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3보다 크면 아예 못 쓰는 제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13보다 크면 안 된다. 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13보다 좀 작아도 많이 작으면 덜렁덜렁 거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보통 우리는 한 100분의 2에서 100분의 아침부터 잠이 옵니다. 그죠? 100분의 2에서 한 100분의 5 정도를 뭐 일반 공차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힌 구간은 무엇을 보통 뜻하냐면 일반 공차로 뒀을 때 덜렁덜렁 거린다든가 쑥 빠진다든가 이런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정밀 공차로 적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문제는 자, 어제 먼저 봤었던 일반 공차는 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외우자. 하나 외우자. 요거는 두 개 외우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요. 30mm가 오차가 0.2다. 요거는 그냥 외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30보다 크면 그면 더 크고 오차가 작으면 작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공차에 비교해서 방금 봤었던 이렇게 이제 공차를 직접 적어준 거 이렇게 공차를 직접 적어준 거는 우리가 정밀 공차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저걸 그냥 공차다라고 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준 거를 정밀 공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 저런 걸 적을 때 보통 0.02 정도 이러면은 뭐 100분의 2, 뭐 100분의 5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 100분의 2에서 한 100분의 5 정도 범위로 적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정밀 공차를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용어부터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용어부터 배우는 것이 자 오늘 받으신 문제지에서 요거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몇 번을 먼저 풀어보시냐면 6번 먼저 이렇게 한번 가서 6번 가서 자 6번 가서 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기계제도 책을 보시면 자 기계제도 책을 보시면은 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공차 부분을 예 제가 찾아서 용어를 한번 적어두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많네요. 지금 3장 정도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용어가 훨씬 많다 이겁니다. 원래는 용어가 훨씬 많은데 요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외우려면 힘드니까 다 이해하거나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일단 요거는 프린트해서 드리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공차를 얘기하려면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어부터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시면 자 공차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공차에 대한 일단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6번 문제. 자, 요거는 동그란 예 막대기 20짜리입니다. 20짜리. 이 20짜리가 지금 공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0.007 1000분의 7부터 마이너스 0.2 100분의 2 정도까지 공차가 주어져 있죠. 보통 짝대기들은 마이너스 공차를 많이 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짝대기를 축이라고 그죠? 축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구멍에 들어가야 되겠죠. 구멍에. 그러니까 이 짝대기들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 마주보는 20짜리 구멍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약간 작게 공차를 이렇게 준다 이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게 만약에 20짜리 구멍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멍이다.
20짜리 구멍이라면 요거는 조금 커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런 짝대기는 축이라고 합니다. 샤프트가 축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약간 작게 공차를 주고 얘가 들어가야 되는 구멍이 만약에 있다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 구멍이 만약에 있다면 20은 20인데 조금 커야 된다. 그래서 요거와 반대로 플러스 공차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용어를 보면 자, 이거 나오면 바로 이제 찍어서 드리겠지만 자, 공차 치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요것은 우리가 기준 치수라고 합니다. 기준 치수. 외워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거는 기준 치수입니다. 기준 치수. 그리고 공차라는 말은 뭐냐면 이 두 위의 공차와 밑의 공차의 차이가 공차입니다. 공차. 절대값 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7과 마이너스 0.020 사이에는 0.013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공차는 0.013이 되는 겁니다. 네, 공차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치수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 치수에다가 위쪽의 치수, 이 위쪽의 치수를 위치수 공차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기준 치수에다가 위에 쪽 공차를 적용한 것을 최대 허용 치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20에서 0.007 빼면은 19.93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맞는 것 같지만 계산해보면 이게 19.993인가 그럴 겁니다. 993. 이 약간 좀 잽잽실한 문제죠. 뭐 혹시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 밑에 거는 0.1을 빼면 맞다 이겁니다. 맞다. 그리고 최소 허용 공차는 기준 치수에다가 아래 치수 공차를 적용한 것을 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용어 일단 익히겠습니다. 기준 치수가 뭔지, 공차가 뭔지, 최대 허용 치수가 뭔지, 최소 허용 치수가 뭔지 먼저 외우셔야 되고, 요건 외우셔야 되고, 자, 제가 프린트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공차를 처음 배울 때부터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방금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많다 이겁니다. 처음 들을 때부터 다 외우세요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서 하나도 못 외워지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최소한 요 문제에 나오는 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는 전부 공차입니다. 공차. 그러니까 일반 공차, 저 지금 또 정밀 공차,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하 공차, 또 끼워 맞춤 공차. 오늘은 계속 이런 걸 계속 배우실 건데 배우고 나서 아, 나는 잘 몰랐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난 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기계를 뭐라 그럽니까? 제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거 뭐라 그럽니까? 핸드폰에 앱이 있듯이 이런 거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항상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일반 치수 공차 기입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수 공차. 일반적인 치수에 대한 공차 기입이다 이겁니다. 방법 중 잘못된 것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양쪽이 대칭형으로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2번 나 10 플러스 0.1 밑에 제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다 10 플러스 0.2 마이너스 0.5 상관없습니다. 근데 라는 보세요. 요 위치수 허용 공차가 아래 치수보다 작지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규칙을 보는 겁니다. 규칙. 그래서 이 공차를 적는 거는 반드시 위쪽의 것이 큰 값 마이너스 1보다는 제로가 크니까 요 순서가 이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1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이해가 되는가 맞출 수 있겠는가 10번. 약간 군데군데 가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10번 문제가 정확하게 문제가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준 치수가 30이다. 그러면은 앞에 큰 치수가 30이다 이 말이죠. 30이다. 최대 허용 치수가 29.9다. 그러면 위쪽의 공차가 마이너스 0.1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 허용 치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기준 치수에다가 위쪽의 공차를 적용한 거. 최소 허용 치수가 29.8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0.2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아래 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2. 만약에 위치수 허용차를 물어봤다면은 마이너스 0.1을 주관식이라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자 바로 11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11번. 자, 답은 뭡니까? 예,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차 간의 차이를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이를 공차 내지는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공차, 치수 공차가 이렇게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 텐데 다른 문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차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용어를 조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 자, 예.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배웠던 거는 우리가 자, 일반 공차, 치수 공차라는 것인데 이렇게 뭐 간단히 끝납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기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 도면에서 실기를 한번 해본다면, 자 어제처럼 그림 그렸던 거 한번 꺼내놔 보세요. 혹시라도 요 그림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예, 우리 공유방에 제 거를 꺼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차를 실기 표현하는 그냥 마지막 복습으로 요 자리에다가 아까 13보다 크면 안되고 약간 작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CAD에서는 보통 0번 레이어에다가 DLI 해가지고 끄트머리 찍고 끄트머리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는 지금 그게 적용됐네요. 잘못됐네요. 요거 이제 주석에서 네모 치수 말고 이제 ISO 일반 치수를 적용하고 DLI 해가지고 여기서 요까지가 자 13은 13인데 여기서 13은 13인데 요거는 기준치수죠. 기준치수 ED 해가지고 요 놈을 수정으로 들어가서 위치수 허용 공차가 0이니까 부호가 필요 없으니까 부호 부분은 한 칸 빈칸을 치고 0을 적고 위치수 공차와 아래치수 공차 사이에 삭각 표시 요거를 적어 놓고 마이너스 부분은 부호가 있으니까 부호 적고 0. 예, 아까 100분의 2, 0이었으니까 요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뒤에 숫자는 100분의 2에서 한 100분의 5 정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CAD에서는 이 공차를 보통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우클릭해서 스택을 하시거나 위에서 요 스택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해서 마치 분수처럼 위아래로 쌓아두시고 이렇게 오늘 오후에 출력해 보시면 조그만 글자가 굵게 나오는 걸 느낄 겁니다. 좀 불편할 겁니다. 보기가. 그래서 이 공차는 앞에 기준치수 글자보다는 조금 작게 2.5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바꾼다거나 1.5 한다거나 조금 작게 주고,
조금 작게 주고 약간 가늘게 적히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CAD 표현법입니다. 일반적인 CAD 표현법.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 동안 일반 공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헷갈리겠네요. 일반 공차는 그냥 공차가 없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정밀 공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공차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을 올릴 동안 방금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방금 내줬던 어떤 공차 용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